여러분 안녕하세요. 미니홈입니다. 지금은 2024년 12월 8일 이제 아침 6시고요. 오늘은 가게 손님이 일찍 좀 끊어져 가지고 일찍 방송을 시작합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은 사랑입니다. 사실 어제도 이제 방송을 켜려다가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 가지고 어제 하루 잠깐 결방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딱히 어떤 걸 전해드려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레거시 미디어에 나오지 않는 뉴스들이 이제 범민주 진영 유튜브 또는 유튜브 언론사 뉴스로 굉장히 많이 쏟아지기 때문에 제가 방송을 하는 게 전날 그 유튜브들의 뉴스를 모아서 요약해 드린다라는 건데 지금은 뭐 TV에 다 나오고 있어요. 정말 끔찍하죠. 이게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서 좀 알려드린다면 만약에 출동했던 군인들이 정부 그러니까 계엄사령관 또는 정부 쪽의 지시에 대해서 적극성을 가지고 수행할 의지가 있었다라고 가정을 하면 그 현장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목숨을 내놓고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포고령에 분명히 돼 있죠. 정치활동 금지한다, 집회 금지한다, 언론 통제한다. 이 말은 그리고 그걸 하면 영장 없이 체포한다라는 말은 집회 자체가 영장 없이 체포 사유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시민들, 장갑차를 둘러싸고 경찰의 그 이동 차량을 둘러싸서 국회로 가는 걸 막은 시민들, 정문에서 저항했던 시민들, 그리고 그 특수부대 헬기로 실어 나른 특수부대의 진입을 차단했던 보좌진들은 영장 없이 체포될 각오를 하고 그 일을 한 겁니다. 특히나 86세대라고 그러죠. 86세대가 이제 80년대 학번 60년대 태생인데 그들은 이제 실제 그런 이제 비상계엄령을 겪은 세대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 실제로 잡혀가가지고 고문을 받은 세대이기 때문에 그 공포심이 훨씬 더 심했을 건데도 이건 무조건 막아야 된다. 내가 잡혀가도 막아야 된다라는 그런 심정으로 나갔던 분들이고 그리고 뉴스공장의 이재석 아나운서도 뉴스공장 건물 입구에 군이 있었고 들어오려고 했었대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목숨 내놓고 방송한 거예요. 그리고 국회의원들도 끌려나가서 고문당할 각오로 본회의장을 지키고 있었던 겁니다. 이 심각성을 아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무서운 건 처단한다라는 단어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복귀하지 않은 의사들에 대해서 처단한다. 여러분 처단이라는 단어가요. 여기서 단자가 단두대할 때 단자예요. 목을 자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잡아서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포고령 내용 자체가 상상을 초월하게 살벌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제 TV를 가게에 노래를 틀어놓고 TV 소리 0으로 맞춰놓고 아무거나 틀어놓는데 주로 이제 뮤직비디오 자동 재생을 틀어놓는 경우가 많은데 그날 왠지 YTN을 틀어놓고 있었어요. 근데 윤석열이 나와가지고 담화문을 발표한다는데 밤 10시 반에 무슨 담화문이야. 낮에 했던 거 재방송인가 하고 보고 있었는데 비상계엄령을 선포한다네요. 미친 건가? 뭐지? 저게 지금 현실이야? 그러고 나서 깜짝 놀라서 내가 소리를 키웠어요. 근데 진짜 비상계엄령을 선포한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난 그걸 듣고도 나는 쟤는 지금 지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고 저 말을 하는 걸 거야. 무슨 계엄령이 선포돼 2024년 대한민국에 하고 MBC, KBS, SBS를 틀어보니까 다 그걸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짜뉴스인가 뭐지? 계엄령을 선포하는데 왜 YTN에서만 해? 하고 보니까 11시에 실제로 계엄령이 선포되고 포고문이 발표되는데 포고문 내용이 미친 거예요.
그리고 국회의 정치 활동을 중단한다라는 말 자체가 있을 수 없는 말이에요. 계엄령이 선포되면 그 계엄령을 해제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 국회이기 때문에 계엄령이 선포되면 그거 국회가 열려있지 않은 기간에도 열어줘야 돼요. 그게 행정부가 할 일인데 그걸 막겠다라는 소리잖아요. 그리고 야당 대표, 여당 대표, 야당의 원내대표, 기타 등등 주요 정치인들 체포조를 보냈다라는 거잖아요. 국정원 1차장으로부터 증언이 나왔어요. 이 사람들 신병 확보해달라고 지금 체포하러 가야 된다고 하는데 목록 쓰다가 중간부터 안 썼다 그러잖아요. 이 미친놈인가 싶어가지고. 저는 출동한 군이 수동적으로 행동한 게 시대가 달라졌고 들은 명령이 말도 안 되는 명령이었고, 그리고 출동 당시에는 무슨 명령인지 모르고 출동했다가 막상 와보니까 국회여서 어느 정도 수동적이고 적극적으로 행위를 못하다가 철수한 것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그거보다 저는 훨씬 더 크다고 생각하는 게 시민들이 몰려간 거예요. 정말 텅텅 비어있고 국회의원들만 들어가고 있었는데 국회의원들 앞을 경찰 병력이 못 들어가게 가로막고 벽을 다 넘어서 국회의원들이 들어갔다고 해도 텅텅 비어 있었으면 군은 무슨 짓을 했을지 몰라요. 한동훈 대표실 안에 대기하고 있던 체포조의 영상이 나왔죠. 난 그거 보니까 살벌하더라고요. 아니, 만약에 한동훈 대표가 아무 생각 없이 본회의장으로 안 들어가고 자기 대표실로 갔으면 그 무시무시한 상황에 맞닥뜨려서 그대로 체포됐을 거잖아요.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의 행동, 국회의원들의 행동이 5분, 10분만 늦었어도 이 나라는 진짜 사단이 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탄핵소추안을 올린 거예요. 왜? 이런 짓까지 할 수 있는 자면 진짜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 저자는 저 자리에 1분 1초도 있어서는 안 되고 저 자리에서 어떤 결정을 해서도 안 된다라는 판단을 아예 끌어내리려고 하는데, 어젯밤에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투표를 안 했어요. 투표를 안 해서 투표 제적수 미달로 탄핵소추안은 투표되지 않고 폐기됐습니다. 이 개새끼들이 얼마나 개새끼인 거냐면요. 모든 선출직 공무원들은 선거 기간에 입버릇처럼 떠들고 다니는 말이 있죠. 여러분 투표하세요. 유권자의 권리를 지키세요. 투표하세요. 그렇게 해서 당선된 거예요. 그리고 국회의원이라는 존재는 대의민주주의라는 체제 하에 모든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없으니 너네들이 투표로 너네들의 말을 대신해서 대신해서 전할 대표를 선출해라 해서 선출한 게 국회의원이고, 그들은 우리가 찍어준 우리의 뜻을 대신해서 법안을 발의하고 그리고 국회 내에 투표를 해서 우리의 의견을 가서 대신하라는 권한을 위임받은 자들인 거예요. 그 권한을 포기했어요. 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폐기하기 위해서. 이런 개새끼들이 어딨어요. 저 정당은 존재 이유도 없고 존재 가치도 없어요. 자신들이 국민들이 이거 하라고 보내놨는데 그 권리를 포기해가지고 비상계엄령을 내려서 내란죄의 피의자인 대통령을 지키려고 국민이 시킨 일을 거부한 자들이에요. 그거를 정당의 당론으로 내세운 자들이에요. 저거는 위헌 정당이고 내란 동조 정당이고 내란 공범 정당이고 사라져야 될 정당이에요. 정당 해체가 답이에요. 저 국회 어제 투표했던 3명을 제외한 105석은 다 날아가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이가 없어서 진짜. 설마 그렇게는 안 하겠지. 야, 그렇게 하면 저 정당은 해산해야 되는 정당이다. 지난주 내내
범민주 진영 유튜브에서 나왔던 말이에요. 야, 설마 그렇게까지 하겠냐? 근데 설마 이런 건 안 하겠지를 하는 대통령을 가진 여당이니까 여당 국회의원들도 설마 그렇게는 안 하겠지 하는 걸 하고 싶었나 봐요. 여튼 저도 지금 이렇게 편하게 앉아서 유튜브 촬영을 하고 있는 것도 그 3일 밤 4일 새벽에 국회를 지켜주셨던 시민들, 그리고 그 86세대 보좌진들을 중심으로 진두지휘하에 국회 본회의실을 끝까지 사수했던 보좌진들, 정말 처절하더라고요. 싸우는 거 보니까. 그리고 담을 넘어서라도 들어가서 정족수를 채워서 의결한 국회의원들, 그 분초 단위를 다투던 그 시간에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 때문입니다. 덕분이고요. 여러분들이 제 방송을 지금 편하게 보고 있는 것도 그분들 덕분입니다. 그래서 MBC 뉴스만 틀어도 다 나오는 내용 밖에 저도 본 게 없어요. 별다른 게 나온 게 없어요. 근데 TV에는 안 나오는데 대부분 유튜브 언론, 그러니까 범민주 쪽이 아니더라도 유튜브 언론사에서 이제 법률가 출신 국회의원이 나오면 똑같이 하는 말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 하면, 체포조 보낸 거 맞냐라고 하면 윤석열이 이렇게 대답을 한대요. 말을 얼버무리는 거지. 그 포고령 1호에 정치활동 하지 말아 했는데 정치활동 하려고 그랬으니까 잡으러 갔겠지 라고 말을 하는데, 그거 했다고 대표실에 체포조가 되게 하고 있다고? 그거 말이 안 되잖아. 근데 이걸 얼버무리는 이유가 있대요. 왜냐하면 국회에 있는 그런 대표들을 체포하러 가는 거는 그걸 보냈다라는 걸 시인하는 순간 반란죄가 적용이 가능하대요. 그리고 이 반란죄가 적용이 되면 반란죄라는 죄는 처벌 조항이 딱 하나밖에 없답니다. 사형. 사형 이외에 다른 처벌이 없대요. 반란죄는 적용해서 반란죄가 맞다라고 판단이 되는 순간 그냥 사형이래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대통령이라고 해버렸다. 윤석열이 거기에 대해서 말을 얼버무리는 거다라고 하는데, 지금 국정원 1차장에 증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오죽했으면 국정원 1차장이 정도 되는 사람이 공개된 장소에 나와가지고 미친놈인가 생각했다고 하잖아요. 누구 보고? 윤석열 보고. 미친놈 맞지. 근데 나도 이제 그 체포하라는 명단 보고 미친놈인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 진짜 체포하라고 시켰으면 반란죄가 적용돼서 사형 때려 맞을 수 있다는 거 보고 더 경악했어요. 왜냐하면 걔는 법률가잖아. 지도 알 거 아니야. 모르나? 여튼 메이저 언론에서는 이 부분은 다루지 않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난 얼마 전에 이 용어를 처음 알았는데 틀튜브라고 한다더라고요. 틀튜브. 윤석열 편드는 그 유튜브를 틀딱들이 본다고. 틀딱들을 위한 틀튜브라고 하더라고요. 틀튜브를 재배한 언론사 유튜브들 있죠? 뉴스공장, 매불쇼, 스픽스, 뉴스토마토, 뉴스타파, 시사인, 이런 것들 보면 거의 다 나와요. 거기에 나오는 법률가 또는 법률가 출신 국회의원들이 하나같이 똑같이 말을 해요. 이거 반란죄도 적용 가능하다. 박은정 검사님은 더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법규에 이렇게 돼 있다고요. 총살이라고 돼 있대요. 실제로. 끔찍합니다. 그러니까 그 국회부터 장악하고 시작하려고 그랬겠죠. 그리고 이 기회에 다 잡아 쳐넣어.
삼권 분립이라는 초등학생들이 사회 시간에 배우는 기초적인 원리조차 생각하지 않고 본인이 대통령이 됐으니 이 나라의 모든 권력을 다 휘어잡아서 이 나라의 모든 시스템과 모든 일이 내 맘대로 다 돼야 되는데 저놈의 입법부는 왜 내 맘대로 안 되는 거야? 이 생각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 미친 자는 진짜 나는 진짜 저 자리에 1초라도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한동훈이 어떤 판단을 할지 궁금한데 이것도 나는 딜을 한 것 같아요. 딜을 한 것 같은 게 추경호 원내대표가 사의 표명을 했어요. 이게 되게 의외였는데 윤석열 그 상하문도 나는 진짜 당황스러웠던 게 어제 아침에 이제 10시에 대통령 담화문 발표한다길래 제가 이제 밤 9시에 출근해서 아침 7시에 퇴근하기 때문에 10시에는 내가 잠을 잘 시간이에요. 근데 도대체 뭘 헛소리를 하는지 내가 봐야 되겠다 해서 궁금해서 안 자고 10시까지 기다리다가 봤어요. 그래서 나와가지고 뭐라 해가지고 뭐 잘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자기의 모든 권한을 내려놓고 야당에게 위임하고 야당에게 자기 임기까지 맡기겠다라고 하고 잘못했다고 고개를 꾹 숙이더라고요. 일단 뭐 그래 고개부터 숙이고 시작하는구나. 자 이제부터 뭐라고 하는지 들어볼까 이러고 보고 있는데 그러고 쑥 들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그게 다인 거야. 계속 뭐지? 이게 다야? 이러고 그냥 획 들어가 버리는 거야? 그리고 웃어? 웃음이 나와 지금? 아 사이코패스인가? 소시오패스인가?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어제 광장은 터져 나갔고요. 제가 지인 두 분한테 굉장히 오랜만에 온 연락을 받았는데 연락이 온 이유가 아마 너는 여기 매주 갔었지 이번 주도 해? 언제 어디서 해? 라는 연락을 받았어요. 자기들도 이제 도저히 못 참겠는 거야. 나가야 되겠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번 주 취소됐어. 부울경 집중집회가 서면에서 있었는데 문자가 날라와서 이번 주 서울로 간다고 아침 8시에 버스로 출발한다는 문자가 왔어. 그래서 나도 오늘 그 시간에 병원 예약해뒀어 해가지고 말을 했는데 그 지인으로부터 다시 연락이 왔어요. 부울경도 한다는 거예요. 그럼 너 나가. 나 근데 하필 병원을 예약해버렸네. 다음 주에 나갈게. 이러면서 이제 그랬는데 그 지인이 현장 사진을 찍어서 왔는데 평소에 주디스테와 후문에 있던 사람의 한 4, 5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부울경 집중 집회를 원래 계획했던 매주 열심히 나가던 분들은 전부 서울 올라가고 일부만 남아서 아마 그거 집회를 개최한 것 같은데 나 한 번도 안 나갔는데 이번 주는 도저히 못 참겠다 나가야 되겠다. 아니면 나는 사정이 있어서 서울 못 올라가겠다 라는 사람만 나왔는데 평소 인원의 4, 5배는 되는 것 같더라고요. 임계점이 넘어갔는데 국민의힘은 왜 그랬을까요? 김건희 특검법도 이제 몇 표 이탈표가 2표가 더 늘긴 했는데 여튼 뭐 해결됐고요.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매주 탄핵안을 올리겠다. 수요일 발의, 토요일 표결 이거를 될 때까지 하겠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들께 연말 선물, 크리스마스 선물로 탄핵을 안겨드리겠다고 해견을 끝낸 상황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180석이 넘는 정당이고 제1정당이기 때문에 가볍게 내뱉는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정도 되는 위치에 있는 정당은 어떻게든 내뱉으면 무조건 지킬 수밖에 없어요. 여튼 저는
사실 오늘도 자고 일어나면 어떤 뉴스가 쏟아져 나와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사실 일요일은 아무 뉴스가 없는 게 정상인 날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제 생각을 했던 게, 제가 월요일 아침 방송은 그냥 내 개인적인 생각을 전달하는 방송을 찍는 요일로 정해야 되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상황이 이쯤 되니까 저는 오늘은 좀 겁나요. 이거 자고 일어나면 도대체 무슨 뉴스가 터져 나와 있을까? 그리고 지금 계엄령 때문에 완전히 묻혔는데, 지금 명태균에 관한 뉴스가 폭발하기 직전이었단 말이에요. 왜냐면 명태균이 구속 기소되고 나서 이거 그 언론사나 민주당에 넘기겠다, 내 황금폰을, 그런 뉴스가 나온 날 저녁에 계엄령이 선포된 거거든요. 그럼 이제부터 그 뉴스도 쏟아져 나와야 돼요. 지금 계엄령 때문에 다들 잊고 있는데, 그 핸드폰의 행방이 명태균 손에 있는지, 명태균 변호사 손에 있는지, 제3자의 손에 있는지, 그리고 이걸 진짜 전해줄 의사가 있는지, 아니면 혹은 이 혼란을 틈타서 이미 전해졌는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오늘이든 내일이든 이 뉴스가 터질 수도 있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거는 내가 아무리 영향력이 미미하고 구독자가 적은 유튜브라도 미리 말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은데, 저는 박영선, 조은희 말고도 다른 국회의원들이 있다라고들 하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한 명 내가 짐작이 가는 사람이 하나 있긴 해요. 그러니까 명태균이 손을 대서 절대로 국회의원이 못 될 것 같은데, 그 불법적인 기소를 부려서 국회의원을 만드는 기소를 봤을 때, 야, 어떻게 저 사람이 국회의원이 됐지 하는 사람이 국회의원이 된 거거든요. 둘 다. 그리고 저는 말씀드렸잖아요. 전 청문회를 풀로 다 본다고. 나 어떻게 저딴 사람이 공천을 받아서 국회의원이 됐지 하는 사람이 한 명 있거든요. 그 사람도 경남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짝대기 꽂아라도 당선되는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도 명태균 하면 나오는 사람 아닌가? 아주 심각한, 그러니까 연관성은 없어. 연관성이 나온 건 단 한 줄도 없는데, 볼 때마다 신기했거든요. 어떻게 저런 사람이 공천을 받았지? 하는 사람이 한 명 있는데, 그분도 여자예요. 외관상으로 남자 같지만 여자. 너무 큰 힌트인데. 여튼 저는 그분이 심히 의심이 듭니다. 워낙에 큰 사안이 터지고, 야, 이거 일단 동영상 녹화는 시작하는데 무슨 말 해야 될지 모르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시작을 했는데, 사안이 워낙에 크다 보니까 두서없이 그냥 떠들어도 지금 23분이 지났네요, 벌써. 여튼 그렇습니다. 86세대들의 위대함, 그리고 젊은 사람들의 깨어있는 시민의식, 그리고 여야를 가리지 않았던 보좌진들의 용감한 행동, 그리고 담을 넘어서라도 본회의장에 일단은 가야지 뭔가가 된다라고 판단했던 의원님들의 신속한 판단과 행동,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맞물려 떨어져서 이 결과를 만들어낸 게 저는 기적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님이 뉴스를 보자마자 차를 타고 국회로 급하게 이동을 하시면서, 이재명 대표님 유튜브도 구독자가 100만이 넘습니다. 바로 유튜브 방송을 켜시고
시민 여러분들께 국회로 모여주셔서 의원들을 지켜달라고 호소하신 게 저는 굉장히 중요했다고 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3, 4, 5 모이다가 이게 1인 미디어들이 방송을 송출하고 퍼지면서 이거 보통 일이 아니구나 하면서 당장 뛰어가다가 택시 타고 이동하다가 차가 막혀서 내려서 뛰어간 사람, 자전거를 타고 간 사람 다양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기에 실탄이 장전됐는지 안 됐는지도 모르는 그 총구 앞을 막아서 그 용감한 시민들. 군대 갔다 온 남자들은 그 의미를 알 거예요. 탄창이 장착된 총 앞을 사람이 막아선다라는 거, 그거 보통 용기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특히 군대를 안 갔다 온 사람이나 군대를 안 갔다 온 여자들이 그런 행동을 하는 거는 몰라서 그럴 수 있다 치지만 군대에서 정말 철저하게 교육받는 부분이잖아요. 장전된 총 앞을 사람이 막아선다는 거는 상상하기 너무 힘든 일인데 그거를 거기에 또 모든 시민들이 했어요. 제가 그걸 어떻게 잘 아냐고요? 저도 육군병장 만기 전역이에요. 저 앞에 제가 거의 극초반에 했던 유튜브 중에서 한 군데서 제가 이제 제 군생활 어떻게 했는지 나와 있어요. 여튼 간에, 저도 다른 건 모르겠는데, 탄창이 끼워져 있는 K2를 들고 있는 사람이 그 총구를 나한테 들이대면, 과연 내가 그걸 몸으로 막아설 수 있을까라는 의문은 들어요. 몰라, 뭐 현장에 있었으면 아드레날린이 솟구쳐가지고 미친 척하고 내가 막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여튼 아찔합니다. 여튼 이게 뉴스에서 계속 다뤄지고 있으니까 무뎌질 만한 사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 12월 3일 밤부터 12월 4일 아침까지 일어났던 이 일들이 이 정도로 엄청난 일이었고, 이 엄청난 일을 정말로 기적처럼 그 많은 사람들이 한자리에서 이제 마무리 지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렇게 평온한 생활을 하고 있다. 정말 까딱 잘못했으면 처음에 누구였지? 한동훈, 이재명 대표, 조국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그리고 김민석 의원, 박찬대 원내대표, 그 다음에 김민웅 교수님 등등은 지금 어딘가에서 고문받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복귀 안 한 전공의는 지금 일단 아마 수십 명 죽고 나서 죽는 거 보고 억지로 복귀를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끔찍합니다. 저도 처단이라는 단어를 보고, 아니, 포고령 첫 번째 줄도 미친 건가 했어요. 정치 활동을 하지 말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계엄령이 선포되면 닫힌 국회도 열어줘야 되는데, 열려있는 국회를 닫겠다는 소리잖아요. 무력을 사용해서. 그리고 그걸 여는 정치행위를 하면 영장 없이 군대를 출동시켜서 체포하겠다는 소리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항은 전공의들 복귀해라. 안 그러면 너 잡아서 죽이겠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처단이라는 단어는 다른 뜻으로 해석이 될 수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처단은 잡아서 죽이겠다는 거예요. 의미가 딱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루 종일 이런 뉴스가 쏟아지고, 어제 상황은 여러분들 뉴스에서 계속 나오니까 아실 거예요. 김건희 특검법 재의결은 재의결과 폐기됐고요. 윤석열 탄핵소추안은 국민의힘이 집단 퇴장해서
200표 이상이 나와야 되는데 투표수가 195표여가지고 이거 아예 그냥 의결 자체가 안 된 채로 사라져버린 법안이 돼버렸어요. 뭐 이 두 뉴스가 아주 크게 떠들어질 거고, 또 계엄령에서 그리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자진 출석해서 수사를 받고 있다라고 합니다. 뭐 자진 출석에 수사받는 이유는 저는 왜 자진 출석까지 했는지 모르겠는데, 저 또 무슨 꿍꿍이 속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내란 수개죄 공범이 될 수도 있는 자이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흘러가는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저는 월요일, 화요일 이틀 정도 이걸 해석해주는 그 방송을 봐야지 저도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추경호 원내대표의 사의 표명에 대해서는 저는 이건 좀 해석이 필요해요. 저도 이건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 윤석열이 모든 권한을 내려놓고 내 모든 권한을 당한테 맡기겠다, 그리고 내 임기도 당한테 맡기겠다라고 하고 물러났으면 지금 추경호하고 한동훈 중에서 힘이 더 센 건 추경호거든요. 그러면 한덕수하고 추경호가 모든 정권을 쥘 수 있는 기회가 온 건데, 그 기회를 지가 개무시하고 상대도 안 하던 한동훈한테 넘어갈 수 있는 상황에 사퇴를 한다고? 이거는 저는 조금 해석을 할 수 있는 방송을 보고 해석을 받을 필요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굉장히 좀 의문이 많이 듭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는 저는 좀 갸우뚱해요. 그렇다고 한덕수가 파워가 있는 사람도 아니고, 한덕수는 욕먹는 걸 극도로 꺼리는 사람인데, 욕먹는 걸 극도로 꺼리는 한동훈하고 두 사람한테 정권을 준다고? 이게 저는, 이 상황이 저는 좀 납득이 안 돼요. 뭔가 자기네들끼리 작당 모의가 있었을 거고, 그 작당 모의가 어떤 의도인지, 그리고 이 의도 때문에 앞으로 전국이 어떻게 흘러갈지가 저는 이거는 조금 궁금해요. 이거는 진짜 정치 전문가들 그분들의 해석이 들어간 유튜브를 오늘이라도 나오면 제가 그걸 보고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저는 오늘 10분이라도 하겠나 싶었는데 하다 보니까 또 30분이 넘어 버렸네요. 여튼 지금의 정치적 상황은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녕하셨냐 라는 말이 너무 가슴에 무겁게 느껴지는 게 아직도 여운이 남아있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을 잘 보냅시다. 그리고 오늘 조국 대표님이 제가 항상 하시던 말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지치지 맙시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지치지 맙시다.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지치지 말고 광장을 지킵시다. 지치지 말아야 돼요. 박근혜도 헌법재판소에서 만장일치로 탄핵이 인용될 수 있었던 건 탄핵소추안이 통과되고 나서도 지치지 않고 진짜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이 나오고 인용이 되는 그 순간까지 광장을 지치지 않고 지켰던 그 시민들 덕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윤석열이 저 자리에서 끌려 내려오는 그 순간까지 절대로 지치면 안 됩니다. 한동훈 이자가 몇 월 며칠까지 대통령 임기할 거다. 그러니까 이제 시비 멈추시라 해도 한 몇 월 며칠에 진짜 내려오는 거 딱 두 눈으로 지켜보고 내려오는 거 법적으로 딱 정해져 가지고 진짜 내려왔을 때까지 우리는 지치면 안 됩니다. 춥습니다. 두껍게 입으시고요. 저도 촛불행동에 정기 후원을 하고 있는데
촛불행동에 나가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부산 같은 경우도 이제 집회에 나가면 저는 이제 후원도 하지만 내 후원금 다른 사람들한테 쓰라고 저는 핫팩이니 뭐 LED 촛불이니 매트니 따로 준비해서 가는데 거기 가면 나눠줘요. 매트 필요하세요? LED 촛불 드릴까요? 핫팩 드릴까요? 나눠주러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 하라고 나는 후원금 하는 거고, 내 후원금 내가 내고 내가 받는 건 웃기잖아요. 그래서 나는 내 거 따로 들고 가요. 근데 여러분 그냥 맨몸으로 나가시면 그 깔고 앉으라고 그 엉덩이 충분히 깔만한 매트도 주고요. 나눠주고요. 그리고 LED 촛불도 나눠주고요. 핫팩도 나눠줍니다. 그리고 뭐 뜻 있는 분들은 검색하셔서 저처럼 정기 후원하셔도 좋고요. 여러분 지치지 맙시다. 최대한 빨리 끌어내리고 잠 좀 잡시다. 오늘도 방송이 좀 너무 많이 길어졌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길어져서 끝까지 봐주셨을 분이 뭐 몇 분이나 계실라나 모르겠지만 저는 항상 이제 방송이 조금이라도 길어지면 드는 생각이, 야, 이거 진짜 끝까지 보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을까? 그리고 한 분이라도 계시면 그분에게 너무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항상 드려요. 그리고 실제로 끝까지 다 보는 분들, 그리고 아침에 내 방송 올라오는 거 기다려서 봐주시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댓글로 달아주시거든요. 정말 진짜 영광입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은 사랑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할게요. 제가 자고 일어나서 너무 큰 뉴스가 안 터졌으면 하는 마음으로 잠들 것 같아요. 여러분 안녕.